아들은 오늘도 게임 삼매경이네요. 제가 아까부터 불렀는데 안 들리나 봐요. 가까이 가서 어깨를 툭툭 치니 그제야 돌아봅니다. 이제 게임 그만해야지. 엄마, 5분만 더요. 네? 오늘도 이 지긋지긋한 전쟁의 끝은 몇 분 더로 마무리될까요? 많은 부모님들의 고민, 아이들의 게임 시간. 하지만 엄마의 골치인 게임이 누군가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게임에 대한 많은 이들의 인식을 바꿔줄 오늘 인터뷰. 과연 어떤 분이 나오실지 기대되는데요. 평생 손에서 게임을 놓지 않았다는, 그러다 게임을 통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이분. 미는에서 만난 사람 네 번째 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미넨에서 라디오 PD 혜자라고 합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독일 미넨에서 아들과 아내와 오붓하게 살고 있는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네, 아내와 아들 이야기부터 하시는 거 보니 따뜻한 아빠, 남편의 모습이 느껴지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다들 그렇게 소개하는 거 아닌가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수빈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소개하실 줄 알았거든요. 아, 예. 제가 하는 일을 좀 잠깐 소개드리면, 네. 저는 디지털 재활의료기기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실 회사는 한국에 있는 회사인데, 저는 이제 독일에 와서 독일 법인을 맡고 있습니다. 아, 독일 법인이라 하시면 회사가 여러 나라에 있나요? 네, 이제 한국을 기반으로 미국에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이랑 중동 쪽을 담당하는 지금 여기 독일 법인이 있습니다. 아, 그럼 이 일 때문에 독일에 나오게 되신 건가요? 네, 회사 일단 독일 법인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근데 또 마침 이제 저희 아내가 그전까지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으로 이제 독일로 또 박사 학위를 하러 오게 돼서 저도 또 여기 독일로 올 수 있게 돼서 딱 뭔가 기회가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네요. 예, 한 2년 동안 떨어져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독일 미넨에 같이 오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 온 가족이 지금 같이 살고 계신가요? 네네. 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 이거 노리신 건가요? 네, 그럼요.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독일도 뭐 한 명은 미넨에 가고 한 명은 베를린 가고 이러면 사실은 뭐 떨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다행히 같은 도시에서 있을 수 있게 돼서 좋은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좋은 기회였네요. 네네, 그럼요. 가족이 2년 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떨어져 지내서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네. 그 2년 동안 참 힘들더라고요. 2년 동안 종종 한국에 방문하셨나요? 아니면 가족분들이 나오셨나요? 제가 이제 휴가랑 이런 걸 내가지고 이제 영국으로 한 뭐 여름이랑 겨울에 한 일주일 뭐 열흘 이 정도 휴가를 좀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방문을 했었어요. 아, 짧게 짧게. 네네. 지금 시간이 굉장히 행복하시겠어요. 아, 그럼요.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일 좀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이제 아까 독일 법인을 맡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저희 법인이 유럽이랑 이제 중동 지역까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 이제 저희 제품이랑 서비스를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현재는 조금 더 독일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독일 시장에서 좀 더 성장을 한 다음에 다른 지역 이렇게 하나하나 좀 이렇게 정복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다른 지역도 지금 하고는 있긴 해요. 아, 아무래도 회사가 지금 법인이 독일에 있다 보니 더 그렇겠네요. 네, 디지털 재활 의료기기. 저한테는 좀 낯선데요.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일단 재활의료기기라고 하면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이 자기의 어떤 신체 움직임이나 어떤 인지 능력이 손상이 된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그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기기가 이제 재활의료기기이고요. 음. 사실은 근데 그 전까지 이 환자들이 어떻게 훈련을 했냐면 옆에 치료사 분이 옆에 계셔가지고 네. 예를 들면 환자분한테 손목을 30번 정도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음. 그러니까 좀 환자의 모티베이션을 좀 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좀 어려웠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훈련이 조금 지루해지고 좀 어려워지고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기기를 디지털화해서 이제 환자가 훈련을 어느 정도로 잘하고 있는지를 측정을 하기도 하고요. 아, 그다음에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나온 정보를 저장을 해서 그거를 그 치료사나 의사분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다음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게 음.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럼 단순한 그 재활 기계가 아니라 디지털화된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또 그걸 활용하고, 네, 네, 제 이해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요즘 핫한 그 인공지능이 떠오르네요. 네. 저희도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아주 간단한 수준의 기술이 들어가고는 있지만 음. 점점 제품에 좀 더 폭넓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본사의 개발팀이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재활이라고 하면 왜 굉장히 다양한 범위가 생각나요? 다양한 신체 부위, 특별히 어떤 재활을 돕는 기기를 만드시나요? 저희가 처음에 나왔던 제품들이 주로 집중을 했던 대상 환자군들은 뇌신경질환이나 뇌 손상 환자들이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이 뇌 손상으로 어떤 신체 특정 부분, 손이라든지 다리라든지 뭐 눈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고요. 아, 이제 그런 환자들이 있는데 그런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훈련을 하게끔 해주고 그 훈련을 통해서 다시 그 기능들을 살려주는 일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잃어버린 기능을 훈련을 통해서 다시 살리는 게 가능한가요? 다들 예전에 과학 시간에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은데 뇌 그림이 이렇게 있고 뇌 주변으로 뭐 팔, 다리, 눈, 코, 입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뇌라는 게 뇌 각 부분이 역할을 나눠서 어떤 몸의 특정 부분을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뇌 손상 환자들 같은 경우는 뭐 뇌 혈관이 터졌다거나 뇌 혈관이 막혔다거나 아니면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특정 부위의 뇌 세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특정 부위가 담당을 하던 팔이라든가 다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비가 오는 거죠. 담당하는 부분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음. 그런데 사실 1940년, 50년 이전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뇌 세포는 한번 죽어버리면 끝이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의 경우 어떻게 재활을 해야 되냐 했을 때 어차피 죽어버렸으니까 그 부분을 훈련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오른손을 못 움직이는 환자가 있으면 그 어떤 일상생활에서 오른손을 써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걸 왼손이나 뭐 발이라든가 음. 이렇게 다른 부분을 이용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어떤 재활 훈련이 제일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었고요. 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과학자들이 이제 알아낸 게 물론 뇌 세포는 죽었지만 이 환자가 열심히 내가 잘 안 움직이는 어떤 부위를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그 부분과 연결돼 있는 뇌 신경세포들이 다른 살아있는 뇌 영역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게 다시 복구가 된다는 거죠. 진짜 획기적인 발견인데요? 예. 그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뇌 가소성이라고 하고 아, 이제 영어로는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데 이게 플라스틱을 생각하시면 돼요. 음. 플라스틱이라는 게 평소에는 딱딱해져 있지만 또 열을 가하면 또 녹아서 모양이 바뀔 수 있고 음. 그냥 또 다시 굳어서 자기 기능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유연하다. 음. 그리고 재활을 통해서 이 못 움직이는 내 신체 부위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뇌 질환이 있는 분들에 대한 재활에 대한 어떤 컨셉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어떤 이론적인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되는데 또 설명만으로는 듣는 분들이 쉽게 떠오르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회사 홈페이지에서 그림을 봤는데 로봇 손 같아 보였거든요. 네. 일단 보신 그 제품은 이제 저희 스마트 글러브라는 제품이고요. 네. 저희 회사가 가장 처음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뇌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착용을 해서 자기가 손을 움직이면 이 소프트웨어가 그 움직임을 인식을 하는데, 아, 이거를 게임을 통해서 훈련을 하게 만들었어요. 어, 예, 그래서 이게 사실 뭐 로봇 손 같이 보여서 내 손을 대신 움직여줄 것 같이 생긴 제품이긴 한데, 네네. 그렇게 많이들 오해를 하시긴 하는데, 그런 제품은 아니고요.
다만 내 손의 움직임을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측정을 하고 그걸 어떤 게임에 적용을 하는 거죠. 음, 잠깐만요. 제 귀에 그 신기한 단어가 나왔는데요. 게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재활에 게임을 적용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치료에 게임을 활용하지라고 신기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게임이란 건 사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그런데 조금 부정적으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만하게 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그만하게 되는 거, 중독성 있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좀 그런 게 인식이 돼 있는데 이제 이런 게임을 치료에 저희가 활용을 하면서 환자들이 몰입을 하게 하는 거죠. 음, 내가 게임 속에서 어떤 미션이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손을 열심히 움직여야 돼. 그러면 이제 이게 정말 모든 걸 잊고 내 손의 움직임만 집중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몰입이라는 거랑 중독이라는 거랑 종이 한 장 차이이긴 한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네. 이제 저희는 약간 그래도 이 게임이라는 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긍정적인 어떤 점을 잘 이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훈련을 하시는 분의 마음도 좀 가볍고 그 재미로 참여할 수 있고 재활 훈련 받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환자들의 흥미를 좀 주는 거죠, 지속적으로. 네. 그래서 뭔가 인터랙션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게임들이 그렇지만 내가 뭘 했을 때 화면에서 뭐가 바뀌고 뭐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음,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환자가 계속 똑같은 움직임을 반복은 해야 되지만 지치지 않고 내가 환자가 계속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점수가 나오고 스코어가 나오고 막 이러면 이제 환자들이 승부욕도 생기고 음, 어떤 내가 뭘 해냈다 이런 성취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게임이 잘 활용되고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음,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임을 통해 그런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면 네. 이제 의사나 치료사 입장에서는 그 환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디지털 기기가 측정한 어떤 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이제 치료에 활용할 수 있게끔 음, 해서 업무 효율도 좋아지고 뭔가 환자를 좀 더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다 그 아이들은 아니겠지만 게임을 하는 그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그 점수 또 뭐 그 다음 단계로 통과하고 이런 게 그 동기부여는 확실히 될 것 같아요. 그 재활 훈련에. 네. 이 일을 하시다가 보람을 느끼시거나 하는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으면 좀 해주세요. 아, 네.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저희 핵심 직원, 그것도 가장 처음으로 핵심 직원이 된 친구가 있는데 어, 그 친구와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해요. 그 직원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제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쪽 팔과 다리를 잘 못 쓰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정말 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여기저기 이제 막 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해보고 정말 엄청난 노력을 왔었어요. 음,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또 연락을 해서 이제 저희가 서로 만날 수 있게 됐고요.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이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성인보다 조금 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성인 같은 경우는 내가 움직이던 어떤 움직임을 다시 잘 안 돼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걸 되찾으려고만 노력을 하면 되거든요. 기억이 이미 있으니까. 그렇죠. 기억이 있으니까.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발달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물론 하다가 뭐 잘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애초에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배워야 되는데 다른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 걸 이 아이는 뭔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제품의 도움을 받아서 배워야 되는 거죠. 음, 과정이 정말 어렵고 또 아이가 계속 커나가고 그 발달 과정에서 필요한 배워야 되는 것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모 입장에서는 그걸 하나하나 정말 알아가지고 정말 챙겨주지 않으면 아이가 이렇게 쉽게 재활의 효과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말 노력을 해서 음, 예, 근데 부모라면 사실 다들 공감할 거예요, 아마. 뭐 내가 몸이 어디가 아프면 그냥 참고 말지 하지만 우리 아이가 아프면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걸 찾으려고 할 거잖아요. 포기할 수 없죠, 네, 엄마. 절대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그런 노력을 하다가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냈고, 음,
저희 제품이 이제 지금은 주로 병원이랑 이렇게 재활병원 그렇게 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하진 않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제가 당시에 뭐 사실 거의 혼자 일을 했는데 독일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뭐 이것저것 이제 하려니까 사실 정신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메일이 와도 사실 다 일일이 답장을 해주기도 많이 어려웠어요. 음, 예. 근데도 이제 그 친구는 답장이 안 와도 몇 번을 계속해서 보내는 거죠. 끈질긴 노력 예. 끝에.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친구가 또 그냥 단순하게 뭐, 아, 정말 우리 아이가 이게 필요하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의 백그라운드랑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 자기 아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구구절절히 메일에 써가지고 이제 보내줬기 때문에 저도 어느 날 이제 이게 시간이 좀 날 때 그런 거 읽다 보니까 아, 정말 좀 이 친구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공감이 되는 거죠. 그 음, 어려움이.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제가 사실 본사에서는 이제 주로 개발 쪽에 관련돼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 개발 쪽에 있으면 환자를 볼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음, 분명히 우리 제품이 환자들을 치료를 도와주는 제품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만날 기회도 없고 우리 제품이 환자들한테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물론 임상시험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숫자로나 이런 건 알지만 그런 걸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그런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 우리 제품이 정말 환자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그걸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저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살고 있는 곳을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제품을 들고 이제 출장을 가서 그 아이한테 맞는지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이가 써보게끔 그렇게 했었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써보고 이제 뭐 하루 돼서 하루 바로 지나자마자 저한테 그 친구가 그 메시지로 동영상을 보내면서 아이가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게 그 아이가 그전까지는 전혀 내 한쪽 팔이 있다는 것도 잘 인지를 못하고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냐면 인지를 못하니까. 근데 이제 저희 제품을 손에 끼고 이렇게 그 작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음, 열심히 게임을 하면서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영상을 이제 찍어서 보내준 걸 저도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고요. 그 부모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어. 그래서 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럼 그 아빠가 그걸 계속 지도해 줬던 건가요? 네네, 주로 예, 맞습니다. 어, 네. 재활치료사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도 효과가 있었던 거죠. 아, 그게 정말 또 다른 얘기를 드리면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물론 그 아이는 재활치료사한테 가서 또 치료도 받고 있었어요. 음, 근데 저희 거를 이제 조금 써보고 이제 얼마 있다가 그 병원에 갔더니 치료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혹시 무슨 다른 치료 했냐? 아, 아예 움직임이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본인도 이제 확신이 뭔가 생긴 거고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많이 확신이 생겼고 사실 그 친구는 이제 지금도 그 유럽의 다른 지역에 있는 협력업체에서 만나거나 뭔가 새로운 고객을 만날 때도 그 얘기를 꼭 하는 거예요. 음, 그런 자기의 실제 있었던 얘기를. 음.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듣고 되게 인상을 받으시더라고요. 실제로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두 분이 정말 그걸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고 네, 알고 맞습니다. 싶은 마음이 크셨을 것 같아요. 네네. 아, 그냥 확실한 동기가 생기셨네요. 네. 일을 해야 하는. 근데 그분이 결국에는 직원이 되셨나 봐요. 아까 계속.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그 뒤로도 저희 회사에도 또 관심이 있었고, 저도 사실 그 친구랑 계속 연락을 취했어요. 개인적으로. 또 음, 뭔가 근데 서로 성격도 잘 맞고, 그래서 가끔 제가 그쪽에 출장 가면 또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서로에 대한 뭔가 확신이 이제 들다가 어느 순간, 그래,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가서 같이 일을 하자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음, 그래서 사실 그 친구가 이제 경영이나 뭐 영업이나 이런 전공을 했던 친구는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제품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 제품의 효과를 직접 자기가 확인했고 또 그런 데서 이제 뭔가 계속 모티베이션이 있고 뭐 열정이 있는 친구이기도 해서 정말 같이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좀 그 뒤로 제가 사실 저 혼자라면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고요. 음. 아니, 얘기 듣다 보니까 영화 같아요, 이야기가. 영화 로렌zo 오일이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가 떠올랐어요. 아, 예, 영화는 저도 사실 들어본 적은 없는 영화인데,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좀 운명적으로 만난 어떤 그런 동료.
음, 동료라고 생각하고요. 영화는 저도 궁금해서 한번 보고 싶네요. 그분과는 지금 계속 일을 같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제 그 친구랑 이제 둘이 콩짝콩짝 이렇게 일을 하다가 또 그 친구가 다른 또 좋은 세일즈 하는 친구를 데려오고, 아, 이제 그 세일즈 하는 친구도 이제 이 친구의 뭔가 얘기나 경험이랑 이제 이런 걸 들으면서 음, 많이 뭔가 많은 걸 이렇게 느껴서 흔쾌히 저희 쪽에 이제 합류를 했던 것 같고요. 음, 그 뒤로도 이제 뭐 마케팅 하는 분, 다른 업무 보는 여러 친구들을 이 이제 기존에 왔던 친구들이 계속 한 명, 두 명 이렇게 끌어와서 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처럼 또 직원 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은 몇 명인가요? 지금 이제 저까지 12명입니다. 아, 그게 지금 법인 설립하고 몇 년 만에 그렇게. 음, 저, 저희가 2016년 9월에 설립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5년째 돼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왔던 거는 한 18년 여름쯤에 왔기 때문에 뭐 아, 한 3년 정도 사이에 그렇게 좀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만의 기간이 꽤 길었네요. 예, 많이 외로운 기간이 좀 길었죠. 네. 좋은 친구 만나서 회사도 점점 성장하고 좋은 결과를 맺으신 것 같은데 사실 낯선 곳에서 특히 언어도 독일은 영어가 아니잖아요. 낯선 곳에서 뭔가를 시작한다고 하면 이게 어려움이 이제 크게 느껴질 것 같은데 좋은 점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사실 여기까지 느껴지거든요. 아,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들 게임 좋아하는데 긍정적인 사람으로 클려나요? 아유, 그럼요. 그렇게만 커져도 뭐 게임 좋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그 게임 이야기 좀 해볼게요. 새로운 인생을 꿈꿔보고 싶을 때, 색다른 인생을 만나보고 싶을 때, 윈헨에서 라디오, 윈헨에서 만난 사람. 지금까지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럼 일 이야기보다 더 신나게 할 수 있는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게임잖아요. 게임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아, 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혹시,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저에게는 게임은 일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럼 업무를 위해서 요즘 즐겨 하시는 게임, 업무 위해서. 네. 사실 그거는 좀 제가 장난친 거고요. 어, 네. 제가 요새 하고 있는 게임들, 그 예전에는 사실 막 인기가 많았던 게임들, 국민 게임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 한동안 이제 스마트폰 나왔을 때는 스마트폰 그 앱스토어 올라오는 게임들을 웬만하면 이제 받아서 하나씩 다 해봤어요. 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뭔가 궁금해서 그런 걸 해보다가, 근데 막 하나를 오래 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이제 그냥 아, 이런 게임이 있구나, 저런 게임이 있구나, 그렇게 게임을 했었고요. 요새는 조금 이제 달라진 게 그 뭔가 좀 배울 수 있는 걸 하고 싶더라고요. 게임을 하더라도. 배우는 게 가능해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 요새 한동안 좀 했던 게임이 어쌔신스 크리드라는 게임인데 물론 이제 이 게임 자체는 어쌔신이라는 게 암살자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폭력성이나 이제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하기에는 좀 하면 안 되는 그런 게임이긴 한데 네. 이제 그 게임의 배경이 고대 그리스 시대예요. 그래서 많이 음, 들어보셨겠지만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도시국가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두 세력이 이제 막 그리스에서 격돌하던 그런 시기의 배경을 가진 게임이고,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해보면 저도 정말 사실 깜짝 놀란 게 한동안 이제 모바일 게임만 하다가 이렇게 PC 게임을 해보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란 게 그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만든 거예요. 너무 실제 같은 거예요. 어, 예, 그래서 이제 그 게임을 가보면 그 당시 그리스 신전이라든가 그 음, 시장, 뭐 집, 사람들, 그다음에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음식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잘 구현이 돼 있어서 정말 제가 그 음. 세계를 탐험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오죽하면 이제 그 게임 게시판에 가면 이제 어떤 분이 그리스의 여행을 실제 간 거예요. 이 게임을 하고 나서 그리스가 너무 궁금해서 그리스 여행을 어, 가서 그 장소를 갔는데 막상 거기에는 돌무더기밖에 없는 거죠. 신전이 다 파괴되고 어,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게임 속의 그 스크린샷이랑 이제 자기가 갔던 그리스의 그 장면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비교해서 올렸는데 그럼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건 뭐 그리스 갈 바에 그냥 게임 하는 게 훨씬 배울 게 많겠다. 해야지. 왜냐면은 이제 이 게임이 되게 그런 그 시대의 그런 거를 그냥 자기의 멋대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정말 그 고증을 잘 해가지고 정말 그 시대에 있을 음, 것 같은 거를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음, 제가 플레이를 하면서 막 그런 신전 위에도 올라가 보고 막 배도 타보고 막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제 그런 게 좀 궁금하다 보니까 게임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뭐 이런 역사책 아니면 그리스인 이야기 이런 되게 좋은 책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런 책들을 막 읽고 있더라고요. 아니, 게임으로 시작해서 기승전 책으로 가나요? 책으로 가면 너무 좋을 텐데, 굉장히 이게 의외인데요? 네네. 그래서 저도 그런 책을 읽은 제가 사실 좀 놀랐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뭔가 그 어떤 특정 시대에 대해서 좀 알아간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그 음, 다음에 뭐, 또 이제 배경이 런던인 게임이 있어요. 음, 이제 그 게임 가면 약간 근미래 런던을 이렇게 잘 묘사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하늘에 막 드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 근데 또 너무 먼 미래는 아니고 그냥 적당히 가까운 미래라서 뭐 빅벤이니, 그 다음에 뭐 런던 아이니 그런 우리가 다 나오고, 알고 있는, 예, 그런 것들이 다 구현이 돼 있는 거예요. 어, 골목골목 하나하나 다. 음, 그래서 이제 그 게임을 하다가 이제 그 게임을 하면 처음에 뭔가 미션을 줄 거잖아요. 네, 뭐 가서 어디 가서 뭐 뭐 뭘 해와라. 누구를 찾아라 뭐 이런 걸 할 텐데 그건 안 하고 제가 처음에 가서 한 게 차를 이렇게 빌려 타가지고 그 런던 시내를 다 그냥 돌아다녔어요. 드라이브. 그러면서 네, 드라이브를 한 거죠. 관광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게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뒤로는 런던이 사실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가장 뭔가 많은, 볼거리가 많은 그런 도시 중에 1위더라고요. 음, 한국이 서울이 한 8인가 9쯤 되고, 음, 그 정도로 이제 참 뭔가 볼거리가 많은 도시를 그렇게 게임 속에 구현해 놓으니까, 저도 그렇게 보면서 돌아다니면서 되게 즐거움을 느꼈고, 저 건물은 뭐지? 여기는 어디지? 막 이런 게 궁금해서, 또 그것도 막 유튜브랑 이런 거 찾아보면서, 음. 런던을 마치 저희 집 앞 골목길처럼 느껴지도록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 공부하시려고 게임하세요? 공부를 하려고 게임한 건 아닌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되는 거가 좀 있는 것 음.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게임에 대한 그 시각을, 어, 다른, 이게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게임을 좀 금지하는 편이거든요. 네. 또 저희, 많은 네, 네. 남자분들, 뭐, 저희, 남편을 포함해서 한 번 빠지면 너무 이제 좋아하게 될까 봐. 음, 아까 말씀하신 왜 긍정적인 방향으로 중독을 활용하시잖아요. 재활 기계에서는. 근데 네네. 저는 활용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음, 그냥 부정만 가득한. 그런데 게임을 잘 선택하는 것도 이렇게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겠어요. 네. 어, 뭐 그래서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이제 저희 또 회사 직원들이랑도 가끔씩 모여서 게임을 해요. 근무 시간 중에요? 아, 물론 아니고요. 저녁에 이제 어, 이렇게 채팅방에서 누구 한 명이 이제 어, 오늘 한번 게임 좀 한 판 할까? 이러면 이제 하고 싶은 사람,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하고. 물론 다들 또 가정이 있고 또 저기 아내분 눈치도 봐야 되고 아이들도 또 재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랑 이제 이런 게 사실 뭐 넉넉치는 않지만 그렇게 모여서 넉넉지 게임을, 않아. 예, 넉넉치는 않죠. 그래서 게임을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뭐 팀워크도 다지고 음, 또 요새는 게임을 할 때 예전처럼 뭐 이렇게 채팅을 한다기보다는 다들 이어폰 하나 꽂고 이렇게 서로 직접 말을 해가면서 많이 하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제 이 직원들은 약간 무의식중이라도 이 직원은
뭐 성향이 어떻구나, 아니면은 어, 어떤 거에 관심이 많구나. 뭐 이런 얘기를 서로 이제 좀 편하게 하다 보니까 되게 서로 좀 더 가까워지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게임으로 못할 게 없네요. 네, 이렇게나 게임이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론이 나야 되겠죠?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이거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거거든요. 혹시 치매 환자를 위한 기기나 게임도 있나요? 음, 예, 게임도 있고, 기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관계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예를 들면 그 뇌 바깥에, 네. 약간 두개골 바깥쪽에 약한 전기 신호를 줘서 어떤 우울증이라든가 어떤 치매를 예방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예. 음, 그래서 지금 우울증용이 따로 있고, 또 치매 환자들용이 또 따로 있고, 막 한데, 또 특히 치매 같은 경우는 뭐 우울증도 마찬가지지만, 네, 어떤 약물 같은 걸 먹는다고 했을 때 환자들이 사실은 부작용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걱정이 되는 맞아. 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전기전을 통해서 하면 약물 부작용 없는데 또 효과가 있는 그런 음, 제품들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그 거부감,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거부감도 좀 덜어줄 수 있겠네요. 네네, 네. 그럼요. 독일에 있는 친구들 중에 두통에 시달리는 친구들, 뭐 독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에게도 판매를 하시나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두통에 효과가 있는 제품도 또 따로 있는데, 그거는 그 네이버 쇼핑이나 이런 데 가서 검색하시면 아주 쉽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음, 그래서 혹시 뭐 한국에 가실 기회가 생긴다거나 네. 아니면 혹시 한국에 계신 가족분들한테 또 그런 기계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쉽게 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시장인가 봐요. 그 두통에 관련된. 사실 시장 자체는 이제 막 시작인데 네. 다행히 이제 저희 제품이 그 처음 단계에서 막 시작을 한 제품이라서 음, 예, 어쨌든 지금 저희가 개인 대상으로는 그 두통에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치매 환자들을 위한 기계? 뭐 음, 치료할 수 있는 것, 그게 전 네. 더 궁금한데 그런 것도 있나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기작을 주는 기기도 있지만 순수하게 소프트웨어만으로도 치매 환자들의 어떤 인지 능력을 계속해서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저희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 건강도 그렇고 뇌 건강, 치매 같은 것도 이제 걱정이 되는 연세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쭤봤고요. 혹시 부모님들 치매 예방하실 수 있는 기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또 음, 들기도 해서 그 기술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은 주로 이제 병원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개인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기는 좀 어려우신데 근데 음, 사실 그냥 앱스토어 같은 데 가서 그 브레인 트레이닝 뭐 이렇게 쳐보면 네. 사실은 저희 제품 말고도 또 많은 또 좋은 제품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유용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원래 관심사가 아니었던 건 맞는데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새로운 분야를 많이 알게 돼서 즐거웠어요. 또 발상의 전환도 됐고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나눠봐요. 네. 얼마 전에 가족들과 함께 전쟁 박물관에 다녀왔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위한 전투기를 봤거든요. 폭탄을 최대한 많이 싣기 위해 어떤 기술들을 사용했는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 수빈님과의 대화에서 기술 자체가 아닌 기술의 방향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네요. 욕망으로 세상과 인간을 망가뜨리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돕는 기술, 우리가 사는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기술,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기술의 방향이 어디인지 다시 되짚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저와 이수빈님은 남은 이야기를 들고 다음 주 9월 19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미넨에서 만난 사람, PD 감초애자, 메인 작가 잠만자, 막내 작가 힙스타, 그리고 초대 손님 이수빈님이었습니다.
곧 다시 만나자는 독일어 인사로 마무리할게요. Bis bald.